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오늘 이나무의 투자교실 5교시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학교 일이 바빠서 일주일을 빼먹었더니 댓글에 왜 수업을 안 여냐고 이제 그런 분들도 꽤 많고, 그래서 이거 열심히 매주 꾸준하게 잘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들었고, 오늘은 이제 준비한 것이 재무상태표,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차대조표라고 했죠. 영어로는 이제 밸런스. 요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근데 이제 보통 우리는 투자를 할 때 기업이 이익을 얼만큼 내느냐,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손익계산서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정통으로 특히 월가에서 뭐 기라성 같은 헤지펀드들은 주가가 얼만큼 빠질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항상 확인하고 싶어서 재무상태표에서 이제 제일 시작을 하고 재무 분석을 할 때 그 다음에 여기에 포커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딱딱한 소재인데, 그래서 이제 뭐 삼성전자랑 애플, 그러니까 국내 1등 기업, 미국 1등 기업을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이 그 두 회사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비슷한 제품을 만들지만 자원을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 그런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가 커서 이제 그런 것도 살펴보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특히 재고 자산과 관련돼서 그 리테일 패션 회사들 얘도 몇 개 이제 살펴보고 좀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IR 자료 활용법, 우리 이제 4교시에서 이제 요런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재무제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제일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세 가지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재무상태표의 일부. 그래서 특히 재고자산, 뭐 요런 부분,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다룰 텐데, 그래서 재무상태표가 뭐냐 하면 어떤 한 일정 시점에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자원, 그러니까 그것이 뭐 현금일 수도 있고 재고자산일 수도 있고 토지, 건물, 뭐 실험 장비, 생산 시설 뭐 이런 거일 텐데, 이러한 경제 자원과 반대편에 그것에 대한 의무, 왜냐하면 이제 돈을 빌릴 수도 있고 내가 세금을 내야 될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그 부채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그 회사의 주주의 주주의 지분, 이걸 자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항등시라고 그러는데, 회사의 총 자산과 그 회사의 부채와 자본을 더한 것은 항상 일치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의 우리 출발점은 재무상태표예요. 그래서 좀 딱딱한 얘기일지도 모르는데 쉽게 이제 그림을 갖고 할 텐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김수연, 이재홍 작가님이 제가 지난 4부에서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하마터면 회계를 모르고 일할 뻔했다. 아주 쉽게 회계 관련된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그림을 제가 좀 인용을 해서 작가님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좀 신뢰를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어떤 회사가 하나가 설립이 되면, 그러니까 가령 라이스 쿠커, 우리 라이스 쿠커를 만드는 이제 솥밥집이라는 회사를 송강호랑 정우성이라는 두 개인이 각각 2,500만 원을 출자를 해서 자본금 5천만 원짜리 회사를 만들면 그게 이제 1단계죠. 그래서 이제 주주의 자본금이고, 이 회사가 나중에 커서 이 주식이 사고팔고 하면 유통시장에서 우리가 솥단지라는 이런 회사의 주식을 매수, 아니면 나중에 이제 팔게 되면 이제 매도하는 이제 그런 거래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년대 월가의 최고의 파워풀한 헤지펀드가 타이거 매니지먼트라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파트너분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서 너희는 어디에서 이제 분석을 시작을 하냐 그랬더니, 분석의 시작과 그 다음에 가장 정성을 들여서 보는 게 재무상태표다. 왜냐하면 그 회사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할 때, 아니면 재무구조가 안 좋아질 때 얼만큼 다운사이드 리스크, 하락의 리스크가 있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 재무상태표를 진짜 꼼꼼히 본다 그러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영상을 꼼꼼히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5천만 원짜리 자본금을 갖고 이제 회사를 만드는데 회사를 좀 밥솥을 만드는 그런 라이스 쿠커를 만드는 회사니까 5천만 원 갖고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뭐 신용도도 좋고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대출금을 5천만 원을 추가로 그러니까 이제 새로 대출금을 받으면 그게 이제 부채로 잡히죠. 그래서 이 회사는 5천만 원의 자본금과 5천만 원의 은행 대출 부채가 있는 총 자산이 1억 원인 그 회사가 이제 되는 것이고 요 2단계가 차입 은행 대출을 통해서 자산 규모를 확대를 한다. 이제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러한 이제 회사의 그 설립에 이제 1단계, 2단계가 됐고 제가 여기 설명드린 것처럼 회사의 자본 그 오너의 그 출자한 돈과 부채가 결합이 돼서 자산이 탄생이 한다. 그래서 이제 이걸 쉽게 얘기하는 게 회계 항등식이라고 하고 그래서 자산은 부채와 자본에 더한 것의 합과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일치를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1억 원이라는 현금이 이 회사가 있을 텐데 이제 자산에서 그다음에 그것의 반대편에 5천만 원의 부채가 있고 5천만 원의 자본금이 출자가 됐죠. 근데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의 현금은 남겨놓고 나머지 8천만 원을 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라이스 쿠커를 만들려면 뭐 스테인리스도 사고 전자 부품도 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코팅이 된 그런 철강 그런 것도 사야 될 것 같아서 원재료를 사는데 3천만 원을 썼고 재고 자산이 그만큼 생긴 겁니다. 그리고 공장 건물을 1,000만 원 주고 샀고 사무실을 1,000만 원 주고 샀고 조금만 단순하긴 합니다. 그다음에 기계 설비 왜냐하면 이제 라이스 쿠커를 밥솥을 만들려면 이제 기계 설비가 있어야 되니까 3천만 원을 투자해서 5천만 원에 해당되는 유용 자산을 이 회사가 샀고 그게 이제 이 회사의 고정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의 자산의 구성은 여기 현금이 2천만 원 파란 박스에 표시된 것처럼 재고 자산이 3천만 원 그다음에 이제 유용 자산, 고정 자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치면 알 수 있는 여기 이제 핵상 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만질 수 있는 보이는 그런 자산이 고정 자산이 도합 5천만 원. 그래서 총 자산이 1억 원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발판으로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파는 그런 이제 생산 내지 영업의 과정을 거치겠죠. 그래서 이제 재표, 상태표 항목들을 그 한글과 이제 영어로 된 걸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국내 주식에 투자하려면 한글로 된 그런 그 개념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해외 투자 뭐 테슬라건 애플이건 알파벳이건 투자하려면 또 영어 개념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왼쪽은 자산 우리가 이제 오늘은 특히 우리가 재고 자산 뭐 이런 것들에 이제 포커스를 할 거고 2부 다음 주에는 유용 자산,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그 다음에 무형 자산. 왜냐하면 21세기에는 R&D, 인력, 브랜드 같이 고객과의 그 끈끈한 관계, 이런 무형 자산이 너무 중요한데 그런 점을 2부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측은 부채와 자본. 그래서 앞으로 점점 몇 주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은 그 용어를 써요. 그래서 이걸 조금 회계에 맞는 개념으로 정리를 해보면 너 재산이 얼마냐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친구끼리. 그러면 그 재산이라는 것은 그 사람, 그 가구의 총 자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얼마만큼 빚을 졌니? 이제 이런 질문을 물어보잖아요. 여기서 빚이라는 것은 이제 부채인데 부채는 좀 광의의 개념이고 내가 은행에서 빌렸거나 채권을 발행해서 실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차입금, 영어로는 debt borrowing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부채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부채가 있지만 차입금이 없는 회사도 있거든요. 실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는 부채는 좀 있었지만 차입금은 없는 회사였는데 주주 환원을 하기 위해서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채권을 신용도가 애플이 좋으니까 회사채를 발행하기 시작했죠. 아마 2012년이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내가 30억의 그 집이 있는데 그게 나의 총 재산이고 빚이 10억이면 나의 순 재산은
총 재산 30억에서 빚 10억을 뺀 20억 원이 나의 순재산이고 그게 나의 몫이죠. 왜냐하면 내가 30억의 부동산이 있어도 10억이 은행 빚이면 온전히 다 나의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순재산이라고 하는 게 기업으로 치면 순자산이라는 표현 여러분 많이 들으셨고 그게 결국 자본과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본이라는 것은 주주의 몫이죠. 그 주주가 그것에 대한 권리가 있고 청산을 하면 그걸 내가 내 비율 주식수만큼 받을 권리가 있고 그 기업이 앞으로 이익을 많이 내면 내가 1%의 지분이 어떤 기업에 있고 그 기업이 100억 원의 이익을 내면 나는 그 100억 원에 대해서 1% 1억 원의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양등식을 자산 이퀄 부채 플러스 자본인데 요것을 약간 이제 부채를 이동을 해보면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을 하면 그게 나의 자본이 된다. 그 회사의 자본이 되고 내가 개인으로 치면 나의 순재산이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회계 항등식을 항상 이해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그 부동산을 살 때 뭐 자기 돈 100% 내고 사는 분들도 있죠. 요즘 같이 이제 대출이 어려우면 아마 15억인가 이상은 이제 은행 대출이 전혀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일반적으로는 은행 차입을 좀 해서 아니면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하죠. 근데 전세라는 것도 결국 이제 빚과 같은 개념이니까. 그래서 내가 가령 10억 원의 부동산을 샀는데 나의 돈은 순수하게 4억 원이고 6억 원을 빚을 졌으면 나의 순재산, 이게 이제 기업으로 치면 나의 자본은 4억 원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레버리지라는 게, 레버리지가 있으면 상당히 나의 그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레버리지라는 게 거꾸로 돼서 자산 가격이, 이 경우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면 나의 재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없어질 수도 있는데, 제가 레버리지의 효과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 재산이, 이 부동산이 1년 동안 값이 한 2억 원이 올랐다. 그래서 10억 원이 12억 원이 됐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빚이 6억 원이 있던 것이 5억 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이제 빚은 1억 원이 줄죠. 그러면 이 경우에 나의 순재산은 4억 원에서 7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재산의 증가폭이 3억 원이나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집값은 20% 2억 원이 올랐지만 나의 순재산은 75%, 그러니까 4억 원 대비 3억 원이 올라서 7억 원이 됐으니까 나의 순재산은 75%가 증가를 했다. 그래서 기업도 아주 그 부채가 없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수준의 부채는 상당히 좋다. 왜냐하면 그 기업 그 자기 자본 수익률 같은 거를 높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로 다음에 보겠지만 애플이 어느 정도 한 100조 원에 조금 넘는 그 부채를 갖고 있는 것은 회사의 여러 가지 재무 지표를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아주 스마트한 그런 그 의사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들도 부동산은 장기적인 자산 가격의 변동성, 부동산의 가격은 이제 부침이 주가보다 덜 하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은 특히 거주형 부동산은 내가 투자를 할 때 조금 내가 그 여력보다 조금 차입을 해서 길게, 그러니까 차입을 해서 좋은 부동산, 로케이션 좋은 거라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나의 투자 수익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식 투자는 이제 변동성이 주가는 훨씬 크죠. 기업이라는 거는 부동산보다 리스크가 훨씬 크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는 절대로 레버리지를 하시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실제 이런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의 그 개념을 우리가 미국 1등 기업 애플, 한국 1등 기업 삼성전자에 한번 그 적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깜짝 놀라실 텐데, 두 회사가 뭐 IT의 그 최고의 기업이죠.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서 뭐 반도체를 1, 2등을 하는 데고, 거기다가 스마트폰도 애플과 이제 뭐 경쟁을 하고, 가전도 세계에서 1, 2등을 다투고,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의 IT 하드웨어 업체고, 애플은 이제 아이폰을 발판으로 엄청난 생태계를 갖고 있는, 공식적으로는 그 IT 하드웨어 업체로 분류가 되지만 컨슈머 기업에 가까운 엄청난 생태계를 가진, 하지만 실질적인 제품의 측면에 있어서 많이 경쟁을 하는데,
두 회사의 그 대차 제조표, 그러니까 재무상태표가 완전히 틀린 것을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 말에 2021년 12월 회계연도 말에 단위는 10억 달러. 제가 이제 달러로 다 환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애플이나 삼성전자나 총 자산,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모든 그 경제적인 자원을 다 더한 총 자산. 그러니까 총 자산은 근데 총 부채와 자기 자본의 합이죠. 여기 제일 이제 그 표에 이제 보면 3,510억 달러 애플이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3,590억 달러, 한 400조 원이 더 조금 넘는 금액인데 총 자산이 양사가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제 애플은 총 자산의 한 54%가, 그러니까 여기 퍼센티지는 총 자산 대비 퍼센티지예요. 그래서 그 현금이 총 자산의 한 54%, 그러니까 현금을 한 200조 원 이상 갖고 있고, 삼성전자는 총 자산의 29%, 그러니까 이제 100조 원, 한 140조 원을 그 삼성전자가 현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뭐 둘 다 훌륭한데 애플이 더 많죠. 근데 아주 여기서 독특한 부분은 애플은 자산 경량화 모델을 추구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애플은 실제 제조를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유형 자산이 전체 총 자산의 11%밖에 안 돼요. 물론 이제 금액으로 치면 한 50조 원 정도 되는 금액을 갖고 있지만 총 자산의 11%밖에 안 된다. 왜냐면 제조 라인이 거의 없으니까. 반면에 삼성전자는 수직 계열화를 해서 제조의 그 1등을 꿈꾸고 항상 그거를 실천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유형 자산이 한 150조 원이 훨씬 넘고, 그 다음에 총 자산의 35%, 가장 큰 차이는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자산의 이제 차이를 나타내는 거고, 반대편에 그 회계항등식의 오른쪽 편의 부채를 보면 차입금이 애플이 1,150억 달러, 그러니까 한 한국 돈으로 한 140, 50조쯤 되는 차입금을 애플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총 자산의 33% 되고, 삼성전자는 원래 기본적으로 빚이 거의 없습니다. 약간 알레르기가 있을 정도로 그 부채, 차입금을 그 피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그런데 총 자산의 한 4%를 차입금으로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하단은 저희가 아직 안 배웠는데 손익계산서, 1년에 얼마만큼 돈을 버느냐인데, 애플이 이제 매출액이 훨씬 크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도 퍼센티지도 30% 대 18%로 높은데, 실제 이제 그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매출액 곱하기 영업이익률이니까 애플이 한 1,100억 달러쯤 되고 한 140, 50조 원쯤 되죠. 삼성전자가 한 50조 원이 넘어서 애플이 한 2배가 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쉽게 얘기하면 애플은 자산 경량화 모델을 추구하고 삼성전자는 자본 집약적인 모델을 추구하는데, 오늘 제가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대차 제조표를 총 자산 대비 각 항목을 퍼센티지로 표시한 것을 영어로는 common size income statement라고 하고, 되게 이제 그 재무 분석을 할 때 아주 기본이 되는 개념이고, 이것을 보면 그 회사마다 내가 어떤 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포커스해서 배치할 것이를 엿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분석의 툴이고, 아주 우리가 이제 초보자들도 쓸 수 있는 그 재미있는 분석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은 미국 회사고 이제 월가가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회사가 운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주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투자가가 이 회사의 주인이니까. 팀 쿡이 이제 특히 그것을 되게 강조를 하고, 그래서 월가가 선호하는 자산 경량화 모델을 추구하고, 그래서 자산 경량화 모델이라는 것은 내가 고정 투자를 많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 유연성이 뛰어나고 기업 이익의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월가에서 전 세계적으로 프리미엄 평가를,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을 받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하드웨어 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 고객 서비스, 고객 관리, 마케팅, 영업 등에 이제 집중을 하고, 실제 제조는 대부분을 대만의 폭스콘, 공식적으로 헝하이의 중국 공장, 최근에 인도 공장도 많이 하고 베트남에도 공장을 해서 여기에 아웃소싱, 하청을 준다 이제 그러지만, 일부만 반도체 등 아주 일부 핵심 부품만 애플이 직접 제조를 하고 나머지는 아웃소싱을 해서 실제 공장이 거의 제조 라인이 없고,
헝하이의 그 중국의 베트남, 인도에 있는 공장을 사용을 한다. 그리고 주주 친화적이어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 140, 50조 원 되는 금액을 회사채를 그 발행을 해서 애플이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신용 등급이 좋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차입한 돈으로 근데 뭐 이 정도를 충분히 감당할 만큼 애플의 재무 구조가 좋고 현금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해서 주주 환원을 매년 한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이고 수직 계열화된 한국 전통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있고 자회사들 삼성전기, 뭐 SDI도 있고 그 밑에 또 자회사들이 있어서 이 수직 계열화된 퀄리티 컨트롤, 좋은 양질의 부품을 확보할 수 있고 그것이 삼성의 경쟁력, 삼성다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인 독일, 일본에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제조 중심의 자본 집약적인 모델, 뭐냐면 내가 모든 걸 생산을 다 해야 되고 내가 그 부품업체도 컨트롤을 하니까 그것도 나의 리스크거든요. 근데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데들은 수요도 변동성이 심하지만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건 감가상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 이익의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래서 증시에서는 페널티, 그러니까 애플은 프리미엄 평가를 받는데 이런 삼성전자의 자본 집약적인 모델은 아주 경기에 예민하고 이익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증시에서 디스카운트 페널티를 불행히도 받는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대주주가 있고 삼성 포함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물론 높은 주가를 선호하지만 본인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퀄리티 그런 거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증시의 평가, 기업 가치에 대해서 훨씬 덜 신경을 쓰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조금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은 또한 차입을 많이 하는데 삼성은 왜 차입을 안 하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1998년에 외환 위기 때 대한민국 그 정부도 부도가 날 뻔하고 삼성도 그때 거의 30%의 돈을 빌리는 그런 형편에 처하기 그런 국면이 있어서 이 돈을 빌린다는 건 아주 우리가 피하자 그런 이제 트라우마가 있어서 차입금을 무조건 피한다. 이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기업의 어떤 그 문화 철학에 이제 녹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애플 얘기를 좀 더 덧붙여서 하면 이것은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 영국에서 이제 가장 그 주옥 같은 글을 만들어내는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의 그 그림을 제가 이제 따온 것인데 그 애플과 그것의 그 아웃소싱을 하는 하청업체 대만의 헝하이 대만에 상장돼 있는데 뭐 시가총액이 뭐 수십조 원 되게 큽니다. 근데 두 회사의 주가가 상관관계가 아주 높인 것을 공생의 관계 같이 이제 아실 수 있고 요것은 2012년 그 100으로 이제 다시 주가를 다시 계산을 해서 상대평가를 한 것이고 TSMC 대만 최대 전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업체도 애플에 많이 이제 공급을 그 반도체를 해주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어떠한 그 큰 제조업체와 거기에 공급을 해주는 공급망 업체들은 상관관계가 높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마다 그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에 있고 그것이 이제 그 회사의 그 재무 상태표 특히 자산 부분을 보면 나타나는데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본 집약적, 그러니까 공장마다 수천억 아니면 수조 원 이상의 투자를 단일 공장에 해야 되는데 반도체, LCD, 2차 전지, 자동차, 철강, 조선, 해운, 항공, 유화, 정유. 불행히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제일 잘하는 이제 그런 분야고, 뭐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 요즘도 뭐 바이든이나 이런 뭐 세계의 그 유수 국가의 대통령 아니면 유수 기업체들 얼마 전에 포드의 CEO 짐 팔리가 한국에 달려왔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서 거의 제조를 제일 잘하는 나라고 특히 자본을 많이 투자하는 공장을 세계에서 가장 잘 운영한다. 장점이지만 이제 증시에서는 좀 페널티를 받는 그런 그 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고를 좀 잘 깔고 가고 재고를 많이 깔고 가야 되는. 그러니까 재고는 결국 고객한테 파는 그런 자산이지만 상당히 투자가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재고 관리를 잘못하면 토이즈러스 같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업체가 이제 재고가 중요하고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린 의류 및 패션은
그 과잉 생산이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산업인데 재고를 많이 깔고 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로펌 같은 데는 큰 대기업을 많이 고객으로 큰 대형 로펌을 갖고 있는데 바로 결제를 안 해줘요. 내가 그 법률적인 컨설팅을 해줘도 고객은 3개월, 6개월 아니면 1년 후에 결제를 많이 해서 외상 매출금. 내가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는 고객한테 전달을 딜리버를 했는데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를 안 하면 나는 외상 매출금을 그냥 들고 있거든요. 현금은 안 들어오고 대신 매출은 잡힌.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집약적인 게 로펌들이 있고 지식 집약적, 그러니까 대차대조표가 별로 안 중요한 그 회사의 구성원이 어떠한 사람인가, 맨파워가 중요한 소프트웨어, 바이오, 헤지펀드, 컨설팅. 그러니까 요즘 21세기의 중요한 산업들이죠. 이제 이런 데가 이렇게 이제 자산별로 특징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요걸 우리가 이제 유념해서 그 기업 분석할 때 이제 어프로치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산업, 반도체에서도 최근에 보면 이제 3분기 기업이익이 급격하게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됐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매출이 한 5% 하향 조정이 되고 최근에 SK 하이닉스는 훨씬 더 큰 24%가 하향 조정이 됐는데 이미 우리가 지난 2분기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특히 거기서 우리가 재고 자산을 봤으면 그런 조금 그 힌트를 우리가 미리 받아서 최근에 주가가 뭐 한 7만 원에서 이제 5만 원대로 급락을 했는데 그런 것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힌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2분기에는 그 전분기 1분기 대비 삼성전자를 놓고 보면 매출이 정체였지만 이미 전사적인 재고는 세 달 사이에 9% 증가해서 52조 원이었고 반도체 재고만 놓고 보면 이건 한국경제신문 기사인데 반도체 재고를 도려내서 이제 봤어요. 한 1년 반 전하고 그래서 삼성전자는 53%가 증가한 21조 원, SK하이닉스는 무려 131%가 증가한 12조 원. 물론 이제 매출이 증가하면 재고도 어느 정도는 증가합니다. 같은 비율로. 근데 너무 많이 증가를 해서 이미 2분기 재고가 많이 급증했다는 것은 그 다음 분기나 향후 한 1년 정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산업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고가 쌓인다는 표현이 있듯이 재고가 이제 늘어난다는 것은 이제 고객 수주나 고객 주문이 좀 없어서 이제 그런 재고가 쌓인다는 얘기인데 그 자동차 산업은 이제 미국을 놓고 보면 정상적인 경우 코로나 전에는 한 1,700만 대 1년에 팔렸는데 요즘 조금 부품이 공급이 되고 반도체 부족이 해소가 된다 그래도 지난 9월 달에도 보면 1,400만 대 미만 언더로 팔았어요. 그런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부품이 아직도 부족해서 재고가 완성차 재고가 아주 적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일상적으로 1년에 한 1,700만 대 신차가 팔리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승용차와 SUV를 합한 그 미니 트럭까지 합한 라이트 비에클이라고 그러죠. 요게 1,700만 대 팔리고 재고를 한 400만 대를 갖고 가는데 불과 몇 달 전, 금년 초만 해도 재고가 100만 대를 남짓 넘었고, 최근에는 한 2달 사이에 재고가 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재고가 는다는 것은 조금 더 물량이 본격적으로 좀 증가하는, 그러니까 이제 부품도 많이 구할 수 있어서 GM이나 포드나 아니면 이러한 그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그 재고를 좀 더 많이 갖고 갈 수 있고 판매를 늘릴 수 있다. 물론 이제 내년 경기가 또 다른 변수긴 하지만 그래서 재고의 변화는 그 업황의 변곡점을 암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 현역으로 애널리스트를 있거나 아니면 고객하고 제가 리서치 헤드하고 그럴 때 같이 가면 그 제조업하는 데는 그 공장을 둘러봐서 재고가 얼만큼 많은지를 먼저 보고 그게 가장 제가 먼저 확인하는 그런 왜냐하면 재무제표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3달 후에 나오니까 그래서 재고를 항상 면밀히 봤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나이키 재고가 8월 말 실적을 분기 실적을 9월 말에 발표하면서 재고가 44% 증가했다고 발표하면서 그날 하루에 주가가 10% 급락한 경우가 있었는데 나이키 그 신발은 워낙 그 인기가 많기 때문에 뭐 코로나 내내 그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았는데 최근에 보면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그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고 그것은 이제
그 신발 같은 걸 만들려면 이제 원재료를 또 구해야 되는데 이제 원재료를 구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재고가 많이 늘어났고 중국 같은 데 또 팔리지 않은 물건 그다음에 신발이나 의류를 다 만들었지만 고객한테 또 직접 배달이 딜리버가 안 돼서 완제품인데 또 재고로 남아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제 디스카운트를 결국 재고가 이렇게 많이 쌓이면 디스카운트를 결국 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재고를 너무 많이 갖고 가면 그게 기업 입장에서 비용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하다 보면 그 수익성이 악화가 되는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요즘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소비자 기업을 놓고 얘기할 때는 가장 많이 보는 게 재고 데이터를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이제 제가 나이키의 재무상태 변동표를 놓고 보면 재고가 1년 전에 비해서 44% 그래서 67억 달러에서 96억 달러, 6억 달러로 재고가 급증을 했고 특히 중국에서 재고가 많이 증가를 했는데 회사의 코멘트를 놓고 보면 이동 중인 그런 재고 그게 뭐 원재료일 수도 있고 완성된 부품일 수도 있고 가령 뭐 베트남 뭐 이런 데서 이제 신발을 만들어서 유럽이나 미국으로 판매가 되는데 이제 그 운송 중인 그런 재고도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하여간 매출 총이익률이 한 2% 포인트 정도 낮아지는 결과가 있어서 하여간 재고가 치명적이다 이런 소비자 유통업체는. 그 다음에 이제 의류 패션을 놓고 보면 의류업이라는 건 되게 재미있는 산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류를 판매하는 회사거나 이제 점포를 갖고 있으면 내가 100이라는 것을 실제 팔 수 있다고 이번 시즌에 생각을 하면 100의 두세 배가 되는 2, 300을 주문을 해요. 그래서 과잉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제조업체는 당연히 과잉 주문인 것을 알지만 대량 과잉 생산을 해서 나는 100을 예상을 하지만 120, 30이라도 팔려고도록 노력을 하고 남는 뭐 50, 100은 떨이 처리를 하든 할인을 하든 아니면 아울렛에 넘기든 그런 식으로 이제 재고를 처리하는 그런 약간 독특한 그런 문화가 이 업에 의류 패션에 남아 있는데 또 재미있는 것은 이제 뭐 구찌, 샤넬, 루이비통, 뭐 에르메스 이런 고가의 명품들은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재고가 쌓이면 그것을 땅에 매립을 하거나 아니면 불에 태우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서 특히 환경주의자들이 환경업체 환경주의자들이 엄청 이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고가 참 초미의 관심인데 우리가 보통 많이 아는 패스트 패션의 최고의 회사인 자라, 그다음에 H&M, 자라는 스페인 회사고 모 회사가 인디텍스라고 하는데 스페인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상장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시총이 한때는 100조 원이 넘는 스페인 1등 회사였고 H&M은 스웨덴의 회사가 상장되어 있는 스웨덴의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두 회사의 기업의 철학이 틀리죠. 그래서 자라는 제품을 많이 안 만들고 아주 유행을 타는 제품을 몇 개만 만들고 비행기로 공수를 해서 손님들을 그걸 보면 바로 사겠고 왜냐하면 다음 주에 가서 그 물건을 찾으면 없으니까 그래서 재고를 아주 적게 가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어서 실제 오른쪽에 막대 그림을 보시면 재고를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재고가 얼만큼 되냐 하면 인디텍스는 재고 관리를 잘해요. 그래서 10% 남짓해서 재고가 낮고 H&M은 뭐 대량 생산을 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요즘 패스트 패션이 인기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폐수 발생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패스트 패션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이산화탄소도 많이 발생이 돼서 패스트 패션을 피하자. 여기가 이제 리사이클된 그런 재료를 쓰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구조적으로 인기가 좀 없어지는데 특히 H&M은 재고 관리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찍기 전에 아까 재무제표도 봤는데 H&M은 재고가 한 5조 원쯤 돼요. 그리고 매출액 대비 재고 수준이 거의 한 20%에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부분이 재고를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관리하느냐가 능력인데 그래서 이제 인디텍스는 뭐 한 10% 중반대의 마진이 계속 유지가 됐고 지난 10년 동안 최근 분기에도 한 17, 8% 마진을 영업이익률을 유지를 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다음에 H&M은 옛날에 20% 넘는 특히 패스트 패션이 날아갈 때 10년 전에 마진이 높았다가 지금은 10% 미만
그러니까 이제 두 회사의 퀄리티가 많이 틀린 것을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실제 주가의 성과를 놓고 봐도 인디텍스 최근에 주가는 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패스트 패션이 구조적으로 좀 여러 가지 역풍을 많이 맞으니까. 하지만 두 회사의 주가의 상대 주가는 인디텍스가 H&M보다 훨씬 우수하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큼 하니까 재고가 관리가 특히 소매 업체들, 리테일, 개인들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에서는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국내에서도 되게 인기가 많은 그 약간 요가 팬츠, 뭐 너무 110만 원이 넘는 고가여서 쉽게 사기는 어려운데, 룰루레몬이 여기 5년 장기 주가 차트를 보면 우상향하는, 20% 이상 성장하고 영업이익률이 거의 뭐 20%가 넘는 진짜 뛰어난 브랜드 가치도 높고, 시총이 한 50조 원이 넘습니다. 대단하죠. 시총이 현대차보다 크죠. 그 다음에 그 우측 하단에 있는 것은 아버크랜비 피치라고 한동안은 그 매장을 가면 엄청나게 뭐 몸이 좋거나 미인들이 이제 그 파는 그런 식으로 약간 좀 그런 컨셉트를 갖고 의류를 팔아서 한동안은 되게 붐이었는데 지금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주가를 봐도 이제 형편없고 시가총액이 룰루레몬의 50분의 1도 안 되는 시가총액이 1조 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회사의 재고 자산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재고 자산이 명확하게 아까 본 것처럼 인디텍스나 H&M처럼 그 두 회사의 퀄리티를 차이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이제 그 룰루레몬과 A&M, 그 아버크랜비 앤 피치를 놓고 보면 두 회사가 2017년, 여기는 이제 옛날이 오른쪽에 있고 이제 최근 연도가 좌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유럽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그리거든요. 제가 그린 건데, 두 회사가 매출액 대비 재고를 한 12%를 갖고 가는 그런 전략을 쓴 것은 두 회사가 비슷합니다. 되게 재미있죠. 보통 의류업체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 10% 초반대에 재고를 매출액 대비 갖고 간다는 유념을 해야 되는데, 룰루레몬은 이제 코로나가 들어서면서 디지털 세일즈,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를 보이고 계속 코로나 때 승승장구를 해서 오히려 재고를 더 많이 갖고 가는 그 공격적인 그런 경영을 구사를 했고 지난 2년 동안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되게 재고를 투자를 했다. 재고가 쌓인다는 표현보다는 재고를 투자했다는 표현이 맞도록 재고를 하여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재무상태표 일부, 특히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 그 다음에 재고 자산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활용을 해야 되냐를 우리가 공부를 했고, 다음 주에는 이제 재무상태표 2부, 고정자산, 그 다음에 무형자산,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그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대부분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